덥죠? 정말 덥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됩니다. 옛날이 것도 없지 뭐. 더운 한여름에는 우리가 피서를 가곤 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여행을 했죠. 그러나 전국이 다 동일하게 덥기 때문에 피서가 이제는 어울리질 않아. 어디를 가도 더워. 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4번님께서 당신의 새 동생 그리고 장조카가 죽은 그 괴병, 그 괴병의 실체를 규명하시기 위해서 저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이라도 약 80분 정도 트레킹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깊숙한 곳, 금강산 깊숙이. 그곳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의학서적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암굴, 즉 이 앞에 약 80분 정도 트레킹하면 갈 수 있는 곳. 이 사암굴에서 십수년 연구하신 끝에 마침내 당신의 새 동생과 그리고 장조카가 어떠한 병에 걸려 죽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치료법까지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림프암임을 이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요결, 그 요결을 그야말로 격렬의 눈으로 보니까 림프암이었다. 그로 삼두인 침구 요결은 암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 이렇게 달리 불러도 됩니다. 물론 픽션이지만 이거 말이에요, 이거. 사명당 송은대사께서 여기 삼두인께 편지 한 장을 시제를 통해서 전해주시거든요. 제가 쓴 삼두인 득도 현장에 가다라는 책에 책은 시중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단편집에 나와 있는 표현. 한참 헤매실 때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힐 듯 말 듯 할 때 허허 실시를 구한하라. 즉 허즉 보기모 할 때 그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허즉 보기모 할 때 허, 실즉 사귀자 할 때 사, 그 허, 실의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사명당께서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삼재와 장질이 죽었던 그 병, 당신이 알았던 그 병이 암이었다. 그래서 진단법까지도 상세하게 요결에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삼침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된 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론이라는 책은 준경 선생께서 독감, 사스,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그러한 급성 열성 호흡기 증후군, 당시 유행했던 그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 그리고 치료법을 규명하셔서 쓴 책이 상한론이잖아요. 그러나 그 책에는 독감 치료에만 듣는 게 아니죠. 그 책에 들어있는 처방들은 온갖 잡병들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삼침법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암을 규명하고 치료하고자 연구하신 끝에 삼침법이라는 전무후무한 동의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명실상부한 침수를 의학으로 승화시킨 그 침법, 암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모든 잡다한 병에도 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전에 적용해서
실천에 적용해서 실제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삼침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의학계의 미래 먹거리, 아니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로서 여기 삼침법을, 삼침의학을 줄곧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한의학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삼침의학만이 한국의 제도권 한의학, 현재와 미래를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잘 몰라. 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삼침에 관한 방귀깨나 뀌인다고 하는 사람들, 방귀깨나 뀌인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 삼침을 적용해서 낫는 확률 30%도 안 돼요. 30%도 안 돼요. 왜? 우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삼침 입문 강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니,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삼침 안 나요. 왜? 우리가 토론하는 이 방법은 삼도인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삼침을 질병에 적용하려면 내가 만든 사용법에 따라 구사해야만 하는데, 오늘날 내가 만든 삼침, 내가 사용 설명서를 요결 속에 같이 넣어놨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엉뚱하게 제각각 판단만 하는구나 하고 한탄하시듯이, 처우에서 삼침을 의학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술법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고향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시달타께서 고향에서 버림받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삼침은 과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삼사부님께서 창안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역시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삼침 의학자들, 방귀깨나 뀌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개와 30% 낫는 확률도 못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삼침 쓰면 낫는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이가 있습니다. 삼침을 쓰면 낫는다. 바로 청주 성모꽃마을의 카밀로 신부님이십니다. 카밀로 신부님은 삼침 쓰면 낫는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낫는가? 그것을 어떠한 삼침쟁이들보다 더 확실하게
환우들이 다녀가는 곳 성목군 마을에서 수많은 암 환우들을 암투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상사례, 오늘의 주제입니다. 팟빵닷컴에 올려주셨지만 팟빵닷컴 게시판에 들어가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화면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파워포인트를 꾸몄어요. 함께 보시면서 사암침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가르침을 얻어보십시다. 전국의 암 환우들이 도움을 얻는 곳 성목군 마을.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은 매월 첫째 일요일에 함께 여기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여기 가밀로 신부님의 임상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언급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두인 침구 요결 상한문에 보면 19번째 증 색상한, 흔히 범방이라고 하고, 범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범방으로 인한 상한이다. 즉 과도한 색을 즐기다가 그만 몸살 난 거예요. 독감, 감기처럼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감기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런데 몸살이 났다. 그것을 가리켜 색상한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여기 요법이 신정격과 신승격을 병용하라라고 하셨어요. 아니, 신정격은 소음군화를 증폭시키고 신승격은 소음군화가 과잉으로 넘칠 때 그것을 덜어주는 요법인데 어떻게 두 요법을 같이 쓰실 수가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암침법은 사암도인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자동차 대시보드 안에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죠. 자동차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가 산 그 차종의 매뉴얼은 그 차를 제조한 회사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암침법 사용 설명서는 사암사부님께서 쓰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암사부님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암침 낫는 확률 30%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 한 회도 빠짐없이 보셔야 됩니다. 사암사부님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암침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제 입을 통해서. 과장된 것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폐정격을 놓고 또 거기다가 대장정격을 놓는다고? 대장정격을 놓고 또 비정격도 놓는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그건 사암침이 아니야. 왜 그러세요? 여기 사암사부님이 설명서에다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신정격과 신승격을 병용하라. 따라서 증에만 부합된다면 위정격을 놓고 그리고 대장정격을 놓아도 되고요. 대장정격을 놓고 간정격을 놓아도 돼요. 증에만 부합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 내느냐. 그 진단법.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사암침은요, 진단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암침 쓰기가 정말 난해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진단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쯤 되면요, 대입에서 내가 이과로 시험을 볼지 문과로 시험을 볼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과학 말고는 이과에서 배우는 것 문과 학생들 이해 못하고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문과생들이 배우는 것 이과생들은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마찬가지라니까. 배우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침쟁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이과 과정도 좀 공부해 둘걸. 자, 미래는 아무도 몰라. 삼침은 진단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학도로서 전공한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가 다 진단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의학이기 때문에. 의학은 배운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언제 침쟁이가 될 줄 알고 미리 진단법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배운 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삼침만 어려운 게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아픈 사람에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픔을 호소할 때 이것은 무슨 증인가,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병변이 발생하는 것인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통증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 공부하지 않고 그저 어설피 배운 지식으로 혈자리 몇 개 외운 걸로 침을 놓는다면 그것은 환자를 우롱하는 짓이에요. 삼침은 진단이 어렵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왜? 의학은 진단이 필수인데 그 진단법을 여러분들은 침쟁이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 돼요. 진단법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여기 가밀로 신부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혈자리 몇 개 외운 것 가지고 저 삼침 좀 배웠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저 삼침 공부한 지 30년째예요. 나도 삼침 웬만큼 알아요. 속으로는. 마자씨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성모 꿈나월에 한번 모시고 가니까 아니야.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 방송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 사부님의 말씀을 빌리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느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라는 말처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했던 때의 사견 역시 내가 허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부님이.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사부님도 성경 말씀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삼도인께서 이놈아,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임진왜란 때 일본의 외장으로 온 고니시가 예수쟁이였느니라. 고니시가 야수교인이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사명당 송운대사를 모시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코 큰 코쟁이들을 열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야수교 선교사였느니라. 그들과도 내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바이블, 너희들 시대 때는 바이블이라고 하더냐? 나 좀 읽었느니라. 영어도 좀 보았고. 라고 말씀하셨어. 예. 아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 아니, 삼도인께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줄이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느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라는 말처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했던 때의 사견
나는 삼침 30년 배웠어. 50년 배웠어. 삼침 나 도사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가 가만히 보니 그가 하는 것은 삼침이 아니더구나. 그러나 그것은 그 사견 역시 잘 모르고 한 말들이므로 내가 허물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에는 지금부터라도 삼침은 진단이 어려워요 라는 성립이 되지도 않는 그런 변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나는 침작이다 방송에 올려진 에피소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800개가 넘어요. 800편이 넘습니다. 800강좌가 넘게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에도 수백 편이 올려져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가밀로 신부님께서 어떤 분에겐 대장정격과 간정격을, 어떤 분에겐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이렇게 응용하신 것을 보고 아이 저것은 삼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미리 3, 4번님을 모셔다가 아이 더운데 시원한 그늘에 쉬고 계시는 우리 사부님을 제가 가끔 귀찮게 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밀로 신부님의 임상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삼침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의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라는 것 겸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제가 자주 들어가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에 들어가 보니까 폐 미생물, 면역 그리고 만성 폐 질병에서의 병리 현상이라는 논문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빌려왔습니다.